발 디딜 틈 없이 온갖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인데요. 거실 소파며 침대, 이불에는 담뱃불 자국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쌓여 있습니다. TV는 부서졌고 성한 물건을 찾는 게 힘들 정도인데요. 한 달여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. 대체 그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자, 가족 여러분, 이번 사건 말이죠. 진짜 보고 나시면 야, 요즘 10대들이 이 정도로 막 가는구나 하실 겁니다. 자, 제보자께서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첫째 아들만 빼고 아내 그리고 다른 두 자녀와 함께 해외에 있는 처가에 다녀오셨대요. 가족 행사도 있어서 겸사겸사 한 달 반 정도 집을 떠나 있었다는데, 자, 그런데 귀국해 보니 귀국한 날 집에 갔더니 정말 쑥대밭이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보자의 첫째 아들은 16살로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요. 그 밑으로 딸이 2명이 더 있어서 딸 아버지신데요. 이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해외에 있는 처가에 다녀왔습니다. 아들한테도 같이 가자 했더니 저는 가기 귀찮아요. 그냥 여기 있을래요. 라고 얘기를 해서 사춘기니까 그럴 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집에서 한 이틀만 있다가 할아버지 댁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해주고 체크카드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곧 전화를 해라 그럼 붙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집에는 또 홈캠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 귀국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야말로 집이 쑥대밭인데요. 옷이며 세간살이가 다 헤집어져 있고 매트리스, 이불, 소파에는 담뱃불 자국이 있고 화장실에는 오물이 가득, TV는 산산조각 부서져 있고 중문도 망가져 있고 유리는 깨져 있고 방문도 부서져 있고 정말 제대로 된 걸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. 자,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. 중2 아들이 혼자 있는 게 뭐 더 좋다고 하고 사춘기니까 아유,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엄마 아빠랑 안 가고 싶은 거겠지 싶어서 아들을 믿고 그리고 또 금방 할아버지 댁에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안심하셨대요. 자, 그런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집에서 벌어졌길래 아까 보신 것처럼 저 지경이 된 것이냐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들만의 아지트,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원래는 이 친구들 제가 다 아는 애들이거든요. 저희랑 다 친구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 얼굴을 알아요. 그 친구들이 다.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이잖아요, 저는. 근데 오줌 싸놓고 뭐 와이프 물건이나 제 물건들 다 팔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, 진짜. 동네에 그냥 저희 집 물건들 그냥 돌아다니죠. 도둑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집을 완전히 이렇게까지 한 가정을 거덜낼 수가 있나 싶네요, 진짜. 자, 저희가 차마 다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. 자, 아버님 말씀처럼 도둑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아들은 처음에 할아버지 댁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에 며칠 있었는데 친구들이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몇 명씩 와서 놀다 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중에 아버지도 얼굴을 아는 친구들이 집에 와서 지냈고 술을 마시고 집안 곳곳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. 이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도 멀쩡한 게 없었다고 하고요. 또 아기 장난감도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. 신기하게도 멀쩡한 건 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뿐이었다고 하는데요. 또 아들에게 비상시에 쓰라고 준 카드를 친구들이 치킨집, 또 국밥집에서 쓰기도 했습니다.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. 아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이 집을 아지트처럼 쓰고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. 심지어 친구들은 돈이 부족하면 집에 있던 옷과 물건들을 중고 사이트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아유, 제보자도 참 아들 잘 키웠네. 아유, 왜 이걸 제보를 했어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자, 들으신 것처럼 물건을 이 아들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갖다 팔기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왜? 그렇습니다.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친구들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거 장난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장난으로 보게 되는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가 어이가 없었던 것인데요. 그리고 이 집에는 여러 친구들이 드나들었고 집에 이제 홈캠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근데 홈캠도 코드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홈캠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. 부셔버렸던 것이죠.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부셨는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. 그나마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친구는 절반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 반성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에 따르게 되면 이 아들은 체격도 좋고
운동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맞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. 너무 착하고 순진해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침을 뱉거나 때린다 하더라도 또 뭐 입 심부름 시켜도 그걸 따라주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아들 그리고 집이 이렇게 피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아버님 얘기 더 들어보시죠. 학생이니까 사춘기라 친구들이랑 몰래 놀려고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죠. 제가 지금 솔직히 흔히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솔직히 저도 뭐 학창시절에 있었지만 뭐 친구 집 가서 술도 몰래 먹고 놀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자애들이라면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와서 애를 폭력으로 패고 심부름시키고 돈 뺏고 자고 있으면은 집에서 애들이 비건치고 들어와서 담배 사려고 얼굴 때리고 발로 밟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애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이게 정서적으로 지금 힘들었을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. 그렇습니다. 이 아드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죠. 결국은요. 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.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죠. 영상,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학대라든지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주로 돈을 좀 구해오라고 협박을 좀 했던 것 자, 같고요. 지금 위통을 벗고 있는 친구가 아드님이에요. 아들이고요. 옆에 괴롭히는 사람이 친구로 뺨도 때리는 모습도 지금 보이죠. 부모님한테 식비로 받은 돈 한 5, 60만 원 가량을 다 뺏겼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. 돈 많이 쓴다고 좀 부모님이 좀 아버님이 혼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가슴이 아프다 하는데 엽기행동 이런 겁니다. 신용카드 빼앗아서 무단 사용하고요. 집에 있는 물건도 중고 판매를 하고 물건 던지고 특히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요구했던 거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. 자, 이 아버님이 귀국하자마자 저 상황을 다 목격을 하시고 너무 놀라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살고 계신 집이 월세인데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끝난대요. 그런데 집을 너무 많이 엉망으로 만들어줘야 나서 지금 물어줘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. 천장, 벽, 문짝 수리비만 1,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. 중고로 판매된 옷이나 가전제품은 한 500만 원 정도. 그리고 그 뭐 집기나 옷이나 가구나 가전 이게 훼손된 건 추정하기도 불가능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외국에 있을 때 해외에서 경찰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무 심해 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봤더니 뭐 술판이 벌어졌더라. 그래서 집으로 전화하니까 아들이 내가 술 먹고 그렇게 술판을 벌인 거야라고 얘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혼냈대요.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집으로 꼭 발로 가라고. 그래서 할아버지 집으로 아들은 갔는데 그 후에 아들이 없는 집까지도 이렇게 들어와서 모든 집기를 다 이렇게 훼손하고 망친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. 빈집이잖아요. 이 자식들이 그 빈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남의 집에서 저 짓을 또 한 겁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지어 이제 아들한테서 막 뺏었어요, 이놈들이. 더 돈이 안 나와.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아들을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팔아먹었어. 네.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지들 이익을 취하고 이런 녀석들을 어리다고 봐줘야 됩니까? 중3입니다. 16살. 당연히 촉법소년이 지나가면 처벌 가능하고요.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아버지가 학교하고 친구 이 사람들 다니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가해 학생 학교에서는 계약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고 제대로 된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적극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결국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 상황을 좀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큰 범죄입니다. 폭행, 특수폭행, 절도, 재물손괴 등등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소한 상황이고요. 피해자 조사, 고소인이죠. 이 아이 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이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민사도 가능합니다. 피해가 엄청 많잖아요. 이 중3짜리 이 아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또 갚아야 됩니다. 부모를 상대로 지금 돈이 1,500, 500, 집기는 추산 불가인데 그래도 대략 추산을 해가지고
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니까요. 아마 민사 형사 아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침 뱉는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?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보여주세요. 영상 좀. 예. 자, 지금은 이제 뭐 집 안에서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얼굴 때리고 뺨 때리고 하는 장면이고, 자, 또 이게 무슨 영상이면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. 예, 피해자에게. 근데 저 영상을 보면 그 아이가 그냥 웃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웃고 있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죠. 왜 웃고 있어요? 그랬더니 저 영상을 제보해준 저 친구가, 저 피해자의 친구가, 아니 기자님 그러면 웃고 있어야지 저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? 더 맞는데. 지금 저 영상은 지금 자고 있는 그 친구한테 막 물을 뿌리면서 지들끼리 키득키득도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. 아, 이놈의 자식들은 진짜, 예.